다항식. 다항식의 연산이죠, 사실. 다항식의 연산. 보면 이제 각 과목별로 대답원이 있고 소답원이 있죠. 대답원, 요 다항식 대답원에는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이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소단원은 우리가 이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연산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게 사칙 연산이죠. 사칙 연산. 즉 다항식을 내가 어떻게 더하고 빼고 뭐 나누고 곱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뭐에 대한 얘기부터 하냐면, 다항식의 사실은 곱셈에 대한 얘기를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곱셈은 전개에 대한 얘기죠. 전개. 그럼 전개라는 거는 내가 여러 개로 곱해져 있는 항을 어떻게 하면 다 따로따로 전개해서 흩어놓는 작업이에요. 근데 흩어놓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아무런 규칙성 없게 마구잡이로 흩어놓으면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어떠한 특이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할 때는 분명히 어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리는 보통 내림차순 아니면 뭐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고, 여러분이 대다수가 아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겠죠. 그죠? 그 차수가 높은 쪽부터 천천히 내려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할 때 단순하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어떤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죠. 그죠? 우리가 전개를 한다는 거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곱해서 우리가 이제 쭉 표현을 하는 것일 텐데, 얘처럼 하나의 문자로 정리된 뭐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차수부터 본다면 얘는 일단 5차식이니까 x의 5차가 등장할 것이고 x의 4차가 등장할 것이고 3차, 2차, 1차 상수항까지 우리가 등장을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3개랑 3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총 9개의 항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차수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묶일 텐데, 그 관찰 자체를 각각의 항들이 어떤 값이 나올 것인지를 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x의 5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쪽에서는 x제곱, 이쪽에서는 x3승이 만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는 1이 됐을 수밖에 없고, x 4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x제곱이 나온다면 이쪽에서는 역시 x제곱이 나왔어야 되고, 즉 1 곱하기 2가 되겠죠. 이쪽에서 x의 1승이 나왔으면 3승이 나와야 되니까 2랑 1이 더해졌을 것이고, 이쪽에서는 더 이상 x 4제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차수별로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서는 여러분이 틀리는 원인은 이제 다양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계산 실수라고 부르는데, 계산 실수도 뭐 맨날 실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계산 실수라는 건 보통 어디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냐면, 여러분이 뭔가 속도가 부족해서 충분한 시간 투자를 못했거나, 아니면 그 풀이 자체가 너무 길거나. 수학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당연히 머리를 써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건 맞아. 대표적인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서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어쨌거나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걔는 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굉장히 머리로 암산을 되게 열심히 해요. 손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 친구한테는 계속해서 손을 쓰라고 했죠. 계속해서 서버를 타라고 했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다 쓰는 애들이 있어요. 모든 식을 그냥 문제에서 써 있는 것들을 그냥 계산 과정을 전혀 생략하지 않고 암산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다 쓴다면 사실은 9개의 항이 있을 거고, 그거를 내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내가 암산을 해서 머리를 좀 쓸 것인지, 어디까지는 내가 손으로 쓸 것인지를 적당히 타협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이 정도는 식은 너무 많다, 식이 너무 과하다, 이건 좀 여러분이 이제 암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눈으로 푸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수학과를 나왔는데,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전공 이제 선생님 사실 그런 케이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걔네는 보자마자 이거를 되게 암산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로 걔는 그냥 타고난 애들. 근데 그 정도가 아닐 거면
암산과 내가 손으로 쓰는 거를 적당히 섞어서 해야지만 여러분이 실수가 없을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쓰기보다는 요 정도만 쓰는 거. 그래서 내가 머리로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x3승이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는 x제곱과 이쪽에서는 만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왜냐면 x의 1승이 만나야 되니까. x랑은 x제곱이 만날 수 있죠. 그러면 1이랑 2가 곱해지니까 2가 될 거고,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아니죠. 여기 있죠. 마이너스 4랑 너랑.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암산과 이제 손으로 쓰는 거를 여러분이 섞어주시면 전개가 조금 더 손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3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랑 있죠? 그래서 너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인가요? 마지막으로 너랑 그다음에 상수항까지. x의 1승이 나오려면 너랑 너 3. 다시 이쪽에서는 없죠.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을 굳이 쓴다면 한 요 정도 선에서 식을 정리하는 게 이제 전개를 하는 거는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리를 할 때 나름의 속도와 정확성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고,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그다음에 덧셈, 뺄셈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다항식의 곱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곱셈 공식들이 있는데, 이 곱셈 공식은 마치 구구단 같은 거죠. 이제 와서 여러분한테 얘는 사실은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해석이 잘 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요 밑에 보시면 곱셈 공식 1, 2, 3 정도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특히나 3에 있는 뭐 세 번째, 네 번째 A3승, B3승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전개 형태 뭐 이런 게 있죠. 뭐 요 정도 이제는 이쪽 방향이 이제 전개가 될 것이고, 이쪽 방향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였던 걸로 기억하고, 맨 아래 보시면 곱셈 공식의 밑에서 괄호 4번에 밑에서 두 번째가 동그라미 1번이죠. 요거를 이제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가장 활용도도 높고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 잠시만, 교재를 안 받았구나. 교재를 여기서 가져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요거 가져가고, 앞으로 수업이 항상 9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교재를 여기서 들어오면서 가져가세요. 가져가니? 안 받았구나. 자, 물론 안 넣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너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너가 이제 이렇게 되죠. a3승 b3승 c3승 3abc. 일단은 요식 자체를 교재 가져가. 요식 자체를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얘가 이제 문항에서 주로 어떻게 많이 쓰이는지,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되고,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뭐 이런 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양방향으로 가는 건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게 많이 쓰이냐면, 이게 언제 0이 된다면, 얘가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즉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 너가 이와 같을 때, 혹은 이 녀석이 0인지 아니면 이 녀석이 0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거는 뭐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 요 형태가 식이 변형이 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여기까지 이렇게 변형이 되는 식이었어요. 그죠? 그럼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네가 0이다 혹은 너가 3abc다 라는 식의 표현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소리죠. 즉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녀석이 0인 걸 이용을 했을 거예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쪽이 0인 거를 많이 물어보죠, 사실은.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문제에서 있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지 않는 표현이 문제에서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요 1번식이 0이 되는 걸 이용을 했을 것이고, 1번식이 0이 된다는 건 사실은 어떤 의미였냐면 무엇과 동일한 의미가 되냐면 a, b, c가 서로 같다는 표현이 됐죠. 즉 a, b, c가 서로 같으면 얘가 0이 될 것이고, 네가 0이 된다는 것 자체는 항상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소리였으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혹은 a, b, c가 서로 같거나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a 3승, b 3승, c 3승이 3a, b, c와 같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표현을 여러분이 보는 순간 바로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a, b, c가 서로 같겠구나. 물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케이스도 있구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어차피 이거는 양방향이에요. 이쪽이 성립하면 당연히 좌변이 0이 되면 우변도 0이 되겠죠. 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인수분해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더하기 b 빼기 c의 3승 더하기 a 빼기 b 3승 마이너스 빼기 c의 3승. 자, 너를 이제 인수분해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곱셈 공식, 요 전개 쪽이랑 그다음에 인수분해 쪽은 서로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양방향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을 때 이거 딱 보고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 전개를 하는 과정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죠? 세제곱의 형태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은 무엇부터 관찰을 하냐면 혹시 이 세 개의 합이 0이 되지 않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왜? 주로 그 형태밖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봐봐. 안에 있는 얘네 세 개를 더해보세요. 사실은 마이너스는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죠. 너는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서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바꿔보시면 잘 보면 너랑 너를 편의상 내가 XYZ라고 할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 되는 거 보여요 지금? 어차피 너가 2A고 마이너스 2A고 B고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 C고 플러스 C잖아. 그럼 합이 0이 되는 형태로 출제가 된 거니까 얘는 사실은 이거를 인수분해해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맞죠?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0이죠. 잘 보면 XY Z 더한 게 0이란 말이야. 얘가 0이었거든? 근데 얘가 0이면 좌변이 0이 돼요. 좌변이 0이 되면 우변이 0이에요. 그렇다는 건 x 3승, y 3승, z 3승, 마이너스 3, xyz가 0이 되겠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랑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쪽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뭐야? 덧셈으로 표현된 거를 곱셈으로 바꾼 게 인수분해인 거잖아. 즉 저식 하나에는 이런 의미도 충분히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여러분이 보통 이거를 풀어낼 때 애들 거의 다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공통인 부분 찾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둘씩 묶어서 세제곱 이것씩 먼저 정리한 다음에 너랑 뭔가 해결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일단은 뭐부터 본다?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에 나온 형태들은 보자마자 얘네가 합이 0이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합이 0이네. 그럼 너는 그냥 바로 3xyz구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즉 답은 3 a 더하기 b 빼기 c a 빼기 b 마이너스 2a 플러스 c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줄 알아야 돼요. 현재 됐죠? 요게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이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여기서 합을 관찰한다라는 거. 합을 왜 관찰했냐면 혹시 이것이 0이 되면 너의 인수분해 형태는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런 형태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제곱을 4개 더한 식도 있어요. 그래서 4개짜리 세제곱의 합의 형태를 정리한 형태도 있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한번 반복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은 요 3개짜리 합이 0이 되는 순간을 관찰한다. 내가 관찰의 포인트는 혹시, 이건 혹시에 혹시 너니 네가 0이면 너는 이렇게 되는구나 로 넘어간다. 저런 것들을 좀 쇼컷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넘어가서 뭐 문자가 두 개인 곱셈 공식 변형, 그다음에 분수 형태 곱셈 공식 변형 이런 것들이 나와요. 분수 형태 곱셈 공식 변형은 별표를 쳐놓으시고, 사실 근데 요거 전개식은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형태를 거듭 제곱을 하다 보면 아 이런 형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뭔가 어차피 얘네끼리 서로 곱한 게 뿔마 1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앞에 거 우리가 a 더하기 b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던 거듭 제곱의 합을 이런 식으로 다만 바꿨을 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문자가 3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은 사실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밑에 동그라미 2번 하나만 보시면 동그라미 2번과 1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2번은 식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그래서 이거 원래 이제 2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건데, 그럼 이 형태는 결국에는 각각이 다 0이 돼야 되죠. 그죠? 얘가 만약에 0이면 이 형태가 다 0이 돼야 되고, 문제에서 이게 이제 0이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BC, CA 이거 양변 더하시면 ABC의 합이 0이 나오고, 결국에는 각각이 다 ABC가 다 0이 되는 거 말고는 이거를 만족하는 형태는 없더라. 우리가 마이너스인 형태에 대해서는 뭐만 만족하면 돼요? A랑 B랑 C랑 다 같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ABC가 서로 같고 0인 것까지 성립을 해야지만 우리가 만족을 하는 식이 나왔던 거,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고 우리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풀어줄게요. 문제를 풀면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일단 1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많이 봤던 문제일 텐데,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줬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워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의 접근을 왜 어떤 식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려고 여기다 넣어봤고요. 너가 이렇게 c제곱 d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ac, bd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AD 마이너스 BC의 형태를 구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BC. 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여기 있고,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가지를 이용을 할 건데, 보시다시피 A도 제곱이 돼 있고 B도 제곱이 돼 있고 C도 제곱이 돼 있고 D도 제곱이 돼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제곱이 나오려면 요런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제곱이 되어야지만 위와 같은 A제곱, B제곱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식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죠. 즉, 이러한 제곱의 요소에 대한 관찰에서 주어진 이 식을 제곱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쪽 뭐 다항식의 전개나 아니면 뭐 인수분해 쪽은 이리저리 하다 보면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이리저리의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는 상태로 이리저리 해보셔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더하기 b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더하기 2 abcd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 abcd를 보는 순간 너는 이것을 제곱한 식과 관련이 있죠. 분명히 이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죠. 그럼 너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 abcd 뭐 이 정도를 일단은 써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너는 4분의 1이 되고, 이 형태를 등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형태를 위아래를 서로 곱해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서로 곱합니다. 너를 곱해보시면 우리가 이런 형태들이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A 제곱, 너가 이쪽에 C제곱, A제곱, D제곱, C제곱, B제곱, B제곱, D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진 형태인 너와 너 요거 두 개 더한 게 정확히 이거 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너랑 너 관련 있죠,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위아래를 서로 두 식을
더해주면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한 게 얘가 돼야 되죠. 그럼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이제 소거가 될 것이고 니 더한 게 이만큼이니까 결론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4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의 형태가 나올 것 같고, 문제에서는 AD가 BC보다는 더 크다고 줬으니 마지막에 루트를 씌울 때 x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제 준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요소를 관찰을 해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식변형을 하는지를 이제 보시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결국엔 난 뭐만 한 거야?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그냥 위아래를 더하겠다. 이 과정 자체가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이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주어진 요소에서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양변을 제곱하는 선택을 한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요 전개식의 개수와 관련된 형태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요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간단하게 보여드렸었고, 어떻게 생겼냐면 x 플러스 1의 3승, 다음에 x 빼기 1의 제곱, 전체 4제곱이죠. 자, 관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래요. x의 개수와 그 다음에 x 11승의 개수래요. 이거를 나한테 관찰하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내가 다 전개를 한 다음에 거기서 x의 1승, 그 다음에 x의 11승의 개수를 뽑아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거를 다 전개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오로지 x의 1승과 x의 11승만 보고 싶기 때문에 언제 x의 1승이 나올 수 있는지, 언제 x의 11승이 나올 수 있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거를 적당히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뭐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는 이제 잽싸게 써주시고, 너가 더하겠죠? 제곱 x 2. 자, 요거에 4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4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x의 1승이 나오려면 이 형태는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은 게 4개 있는 거예요. 맞죠? 원래 전개식의 개수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혹시 확률과 통계 선행해본 사람 있나요? 확률과 통계 수업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항정리라는 그 단원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쪽에서. 그 이항정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이제 문과 학생들은 뭐 확률과 통계는 나중에 다 하셔야 되는데, 요 이항정리의 형태처럼 우리가 여러 개의 곱으로 표현된 상태에서 x의 1승을 찾겠다는 거는 각각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x의 1승이 튀어나왔다면 나머지에서는 뭐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냐면 상수항이 튀어나왔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x의 1승이 나오겠죠. 아까 우리 전개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럼 x의 1승이 나오려면 여기서는 x의 1승이, 나머지에선 2가 튀어나온 형태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이 x라는 것이 튀어나온 곳을 선택하는 4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게 수학 하에서 나온 경우의 수가 관련이 있죠, 여전히. 그러면 너가 4가지에다가 2의 3승을 곱하신 게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의 11승의 개수 한번 찾아볼게요. x의 11승은 이번에는 우리가 차수 자체가 0, 1, 2, 3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최대 몇 차식이죠, 이거는? 3차를 4제곱했으니까 12차식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12차식의 형태에서 x 11승의 개수라는 거는 대부분이 다 x 3승이 나오되 오로지 딱 하나만 x 제곱의 형태가 나오면 돼요. 그럼 x 제곱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만 고르면 되겠지. 나머지는 다 누가 돼요? x 3승이 돼요. 근데 x 3승의 개수는 1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의 3승, 그리고 역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이와 같이 4 곱하기 2의 3승, 4 곱하기 1의 3승의 형태가 각각의 이제 개수를 찾는 방식이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쉽죠. 자, 그럼 한 단계만 높여서 우리가 x 10승의 개수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x 10승의 개수 한번 잽싸게 찾아보세요. x 10승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힌트를 드리자면 각각의 요소는 차수가 0부터 3차까지 존재해요. 그거를 0부터 3 사이의 숫자를
4번을 더해서 10을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나열이 되는 거죠. 어떤 게 가능하죠? 예를 들면 10은 얘도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가장 높은 쪽부터 하는 게 편하고 숫자 4개의 합으로 한다면 3331 가능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또 있나요? 이거 말고 없죠. 그죠? 3331, 3332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야, 3331이라는 거는 하나에서만 x의 1승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x의 3승이 나오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하나에서만 x의 1승이 나왔어. 근데 x의 1승의 개수가 1이네. x의 3승의 개수가 역시 1이네. 그럼 너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을 나열하는 네 가지에다가 1이 되겠죠. 1의 4제곱이 되겠죠. 1의 3승 곱하기 1의 1승이죠. 다시는. 이렇게. 너는 x 3승의 개수가 1이라서 너는 x 1승의 개수가 1이라서 쓴 거고. 자, 얘네가 역시 나열이 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3, 3, 2, 2이니까 얘가 6가지가 되죠. 그죠? 4C가 되죠. 4C. 그래서 여기 6가지. 그럼 요 6가지에다가 역시 1의 제곱이 될 거고 이 부분 이제 다르죠. 자, 너는 4x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 돼야 되죠. 둘을 더하시면 되죠. 됐나요? 차수가 가운데로 갈수록 되게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 x의 뭐 9승이다, 8승이다. 그럼 내가 9라는 숫자를 4개의 숫자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하거든. 뭐 있어? 3, 3, 3, 0 있죠. 그럼 상수항까지 곱해 주셔야 되고 뭐 3, 3, 2, 1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지고 주로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양 끝에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는 합니다. 됐죠? 이게 이제 너의 개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도 역시 너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3번의 답지풀이가 선생님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문제를 골라봤고 자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두 다항식 A, B가 있는데 각각 A 더하기 B와 A 빼기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A 더하기 B 3x제곱 xy y제곱 xy y제곱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서로 다른 출처에서 조금씩 식만 변형해서 많이 출제되고 그렇다는 것은 내신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더하기 5y제곱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AB 곱한 식에 너에서의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시킨 대로 끌려가면 여러분은 당연히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위랑 아래를 더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위랑 아래를 빼서 나는 각각 A랑 B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되게 뻔한 길이 보여요. 맞죠? 솔직히 그렇게 풀 거잖아. 위아래 더해서 A 구하고 위아래 빼서 또 B 구하고 이렇게 푸는 애들이 대다수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고민을 조금 해봤어요. 어차피 나는 이 형태라는 거는 A, B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식만 잘 정리를 하면 되거든. 즉 내가 A, B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꼭 A와 B를 반드시 다 따로따로 구해서 곱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시킨 대로 끌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구하는 거는 A, B예요. 사실 A, B를 구하려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게 편해? 이 두 형태에서 A, B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변을 제곱을 한다라는 별것도 아닌 식변형을 해볼 수가 있다고. 제곱을 하는 순간 뭐가 나? 위아래를 제곱을 하고 나서 서로 빼주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너가 그렇다고 이것도 제곱했다고 다 전개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내가 보고 싶었던 거는 어차피 x제곱 y제곱이야. x제곱 y제곱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기껏해 어떻게 나오겠어? 니니 곱해서 나올 것이고 너의 제곱이 돼서 나올 것이고 니니 곱해서 나올 것이고 너의 제곱이 돼서 나올 것이고 맞아요? 그럼 위에서는 너 곱하고 2배를 해줘야 되겠지. 왜냐면 이 식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럼 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너 2배 하면 6, 너의 제곱 1, 밑에서는 너 2배 하면 10, 너의 제곱 더하기 9. 그래서 답이 너 빼기 너의 형태가 나와요. 그럼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0이 나오지. 맞아. 근데 난 뭘 구한 거야? 4입이 구한 거지. 즉 답은 뭐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식을 한 요거 2줄만 쓰시면 사실은 여기까지 쓸 것도 없어요. 여기다 그냥 제곱해놓고 여기서 찾으면 6, 1, 7, 10, 9, 19 빼면 7 빼기 19는 마이너스 12 나누기 3, 3이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답이 그냥 마이너스 3 정도가 아주 간결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수학을 여러분이 풀 때는 신중함과 과감성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서로 약간 상충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유리하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어떤 아이들은 사실은 가장 점수가 잘 나온 아이들은 누구냐면 저런 거 잘 찾는 아이들?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찾는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이 사실은 점수가 되게 잘 나오냐면 이 식 딱 보자마자 A, B를 개빨리 정확하게 구하고 직접 연산해서 계산을 안 틀린 애들이 점수가 제일 잘 나와요. 왜냐하면 쇼컷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빤히 보이는 길을 내가 누구보다 개빨리 정확하게 갈 수 있으면 점수는 잘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개빨리 정확히가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이 보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요 곱셈 공식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에 활용하는 것들이 제법 있죠. 무슨 뭐 넓이, 부피, 형태와 관련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삼각형 3개를 놓고 우리가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정삼각형이 너 한 개, 너 한 개, 그 다음에 이쪽. 자, 이렇게 3개의 정삼각형이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얘네를 연결한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뭐라고 그랬냐면 각각의 둘레의 길이의 합이 36이고 넓이의 합이 24 루트 3이래요. 그러면 너의 한 변의 길이를 편의상 ABC라고 부른다면 둘레니까 3이 되겠죠? 3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문제에서 주어진 36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넓이는 식이 이렇게 되죠. 4분의 루트 3에 A제곱 B제곱 C제곱이 주어진 24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자동으로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A, B, B, C, CA가 튀어나와야 되죠. 사실은 한 가지 더 튀어나오면 좋죠. 뭐 이렇게 줬을 때 얘랑 세트인 애가 하나 있어. 누구? A, B, C. 이 세 녀석은 친구예요. 이 세 녀석은 서로의 상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세 개끼리 다 더한 거, 둘씩 뽑아서 곱해서 더한 거, 셋 다 곱한 거, 이 세 개간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얘를 어떠한 방정식에 세 근으로 놓고 풀어내는 문제들도 있고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너 두 가지가 있으면 얘는 분명히 너를 구하기 위함이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는 결국에는 ABC까지도 구할 수는 있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ABC까지 필요한가요? 여기서는 ABC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싶어. 근데 자, 예를 들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만큼이 A, 이만큼이 C이기 때문에 너는 사이각 60도 2분의 1 A, C 사인 60도가 되겠죠. 즉 뭐 이렇게 나와요. 너가 4분의 루트 3 A 곱하기 C가 나옵니다. 이만큼. 근데 쟤는 AC지? 얘는 BC겠죠? 얘는 AB겠죠?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뭘 요구하고 있어? 너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 4분의 루트 3을 곱해서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식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보통 어떤 요소들을 세 문자를 가지고 사용하냐면 둘의 합, 둘씩 곱한 거, 그 다음에 셋을 다 곱한 거. 이 세 개를 가지고 나머지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됐든 A 3승, B 3승, C 3승이 됐든 그런 형태들을 자꾸 표현하시면 되겠다. 계산은 생략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보세요.
자, 5번이 역시 주어진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즉각 이 두 개가 딱 나오면 둘씩 곱한 거를 바로바로 일단 찾아주는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단 보자마자 얼마가 나와요? 너를 제곱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딱 빼는 순간 누가 나오죠? 정확히 4가 나오죠. 그죠? 6에서 2를 뺐으니까 4가 나왔는데 그럼 걔는 2xy, yz, zx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나와요. xy, yz, zx는 2가 나오겠죠. 문제에서는 이제 요것도 주어져 있었고, 자, 요거까지.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원래 이제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얘를 만들었죠. 추가로.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관계가 있었죠. 또 이 둘이 서로 같지. 이 둘이 서로 같다는 건 둘이 같은 게 아니라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뺀 식인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yz, zx는 0인 거죠. 근데 이 형태가 뭐였냐면 얘였잖아. 2분의 1에 서로 뺀 거. 이거의 제곱이었죠. 즉 네가 0이라는 거는 네가 0이라는 소리고 네가 0이라는 거는 각각이 0이라는 소리고, 그렇다는 건 사실 이 형태는 x, y, z가 서로 같음을 표현하는 식이죠. 즉 시작 자체는 이 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둘을 바탕으로 난 뭘 찾아냈냐면 얘를 일단은 구해놓고 보는 거예요. 얘는 본능적으로 구하고 본다고. 마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도형을 푸는데 뭐 어떤 삼각형이 있어서 뭐 여기가 5고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면 3이야. 그럼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여기다 일단 4를 써놓고 보죠. 마치 이거를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안 써놓고 본다는 거는 문제를 풀 의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거를 무조건 활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까지 잽싸게 써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6번도 어떤 형태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얘는 A 3승, B 3승, C 3승 이 표현 나오죠. 너는 3ABC. 자, 너는 무슨 표현이라고? 얘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또는 A, B, C가 같거나, 이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거를 이대로 쓰는 경우는 잘 없다고. 이걸 이대로 쓰지 않고 무조건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너가 합이 0이거나 아니면 서로 같거나.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봤더니 둘레의 길이가 6짜리 삼각형이라며. 삼각형인데 세 변의 길이 합이 0이 될 수는 없잖아. 얘가 6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거죠. 세 변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정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라는 얘기죠. 서로 셋이 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ABC의 넓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식을 가지고 뚝딱뚝딱 열심히 형태를 변형을 해서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조금 독특한 방식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요 7번, 8번 푸는데 이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어진 형태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너를 5라고 줬고 A제곱, B제곱, C제곱을 또 줬죠. 너가 9.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주면 뭐는 못 참다고? 이거 제곱해서 이거는 일단은 빼줘야 되겠죠. 25에서 9 빼면 16, 2로 나누면 8이죠. A, B, B, C, CA는 8이라는 거 일단 구해놓고, 그 다음에 3승끼리 합한 게 14죠. A 3승, B 3승, C 3승, 너가 8이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요거를 이제 구해놨는데, 문제에서 준 거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줬어요. 요 세 개를 바탕으로 구하고 싶은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 A, B에 A 더하기 B, 너가 BC, B 플러스 C, B 플러스 C, CA,
C 플러스 A. 자,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죠? 어, 8이 아닌가요? 7이군요. 아닌가? 이게, 미안해요. 얘는 8 맞죠? 땡큐. 자,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물어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수상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죠? 너는 사실 뭐야? 이거 인수분해 할 때 되게 많이 나오죠. 마이너스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A 형태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인수분해. 우리가 다음 수업할 때 이제 인수분해 설명을 하면서 대칭식, 교대식 설명을 할 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뭐 대칭식, 교대식 아는 사람도 있고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쪽에서 인수분해 할 때는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 얘가 이제 요게 된다는 거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당장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요 형태를 이제 계산을 해달래. 선생님이 여기서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를 문자가 3개 혹은 2개가 주어졌을 때 이들의 합, 그 다음에 둘씩 곱한 거의 합, 마지막으로 셋을 다 곱한 형태를 각각을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를 라지 A, 그 다음에 너를 라지 B, 그 다음에 A, B, C 곱한 거를 라지 C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주어진 이 형태를 그냥 직접 전개를 해서, 아니면 이거 대신에 5 빼기 뭐 넣고 그 다음에 쭉쭉쭉 전개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가 이거를 라지 ABC로 놨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셋의 합, 둘씩 곱한 거의 합, 그 다음에 셋의 곱의 형태는 분명히 뭐로도 볼 수 있냐면 ABC를 어떤 방정식의 세 근의 형태, 우리가 근각의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어요. ABC를 가지고. 그럼 너는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더하기 BT 빼기 C는 0의 세 근이 ABC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죠. 그죠? 여기까지밖에 화면 안 나오는데? 큰일 났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 다시 유지해 쓸게요. 어차피 여러분 다시 안 볼 거지만 그래도 혹시나 빼기 C는요. 자, 너의 세 실근을 아니면 그냥 세 근을 ABC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스몰 ABC. 얘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식을 볼게요. 여기서 처음부터 A 더하기 B를 그럼 나는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냐면 라지 A 빼기 C라고 써도 되고, 너도 라지 A 빼기 A라고 써도 되고, 너도 라지 A 빼기 B라고 써도 되죠. 그래서 얘랑 곱해보시면 라지 A라는 거는 이런 데서 다 공통인수가 됩니다. 그러면 라지 A랑 AB, 라지 A랑 BC, 라지 A랑 CA가 나오면서 라지 A에 AB, BC, CA니까 이게 다시 라지 B가 돼요. 라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너랑 곱한 거 ABC죠. 또 너랑 곱한 거 ABC죠. 너랑 곱한 거 ABC에 3 라지 C가 됩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는 이걸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라지 AB 빼기 3C. 얘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죠. 그럼 우리가 소문자 ABC를 이용을 해서 라지 ABC를 표현을 해봤고, 라지 ABC 자체를 마치 하나의 변수인 양, 얘네를 가지고 식변형을 하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쪽에서 소문자 ABC를 연립하는 형태보다도 라지 ABC를 연립을 하고 식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경우가 훨씬 수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라지 B가 나왔죠. 라지 B 나왔고, 이거를 다 직접 구하지 않고도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써볼까? 자, 얘는 뭐가 되니? 얘가 아까 a제곱 빼기 2b인 거죠. 그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b가 이 형태가 나와요. 얘는 a에 너가 a제곱 빼기 3b 더하기 3c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지금 보이죠? 이게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너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제곱인데 그거에다 3 A, B, B, C, CA를 뺀 거고 다시 3 A, B, C를 더한 형태. 그러면 너도 알고 너도 아는 형태에서 근데 요만큼이 여기 9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9-B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9-B가 나오죠. 그럼 이 식을 다시 보시면 너는 결론 9A 마이너스 AB 플러스 3C는 누가 나오냐면 14가 나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형태였어요. 잘 보시면 얘가 여기 있죠. 이만큼에. 그래서 우리가 A 자리에다가 처음부터 주어졌던 5를 대입을 하시고 5를 대입해서 너를 이항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답이 31이 나오나요? 그죠? 요게 이제 답이 됩니다. 이만큼. 어디 뭐? 요거? 요거? 아, 요거. 아, 얘는 라지 A 빼기 C죠. 얘는 라지 A 빼기 A예요. 얘는 라지 A 빼기 B예요. 각각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너는 라지 A에 A, B, B, C, CA예요. 그게 라지 A에 B고 그 다음에 A, B, C A, B, C A, B, C 그게 마이너스 3 A, B, C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놨다고 그냥. 이거를 내가 보통 이쪽의 문제들의 풀이는 소문자 A, B, C를 이들의 합, 곱, 그다음에 곱의 합 이런 세 가지의 형태로 식을 변형을 해서 관찰을 했을 때 주어진 요소를 써먹기가 훨씬 더 연산을 하기가 훨씬 수월한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꾼 거예요. AB-3C로. 그래서 원래는 요걸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라지 AB-3C를 구하겠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이렇게 식을 써봤죠. 그래서 8번을 보시면 8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둘의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금 푼 것과 유사하지만 한 가지 또 다른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 합이 2죠. A제곱 B제곱이 일단 6이에요. 그럼 이쯤 됐으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지 않고 이제는 당연히 제곱해서 이거를 빼서 계산을 하겠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AB 곱이 나오죠. 너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 5승 더하기 B 5승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A 5승 B 5승을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 시점에서 우리가 A, B를 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이 둘을 바탕으로 A, B는 반드시 이렇게 바보로 타셔야 돼요. 마이너스 2, T, 빼기 1는 0의 근 이렇게 자꾸 바보로 타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이용을 해서 상황이 아주 단순해지진 않아요. 근데 되게 유사한 형태이지만 바로 다음 문제인 9번의 경우 이거를 관찰했을 때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잘 보세요. 얘를 등장시키는 건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제곱해서 써먹으면 되겠지. 왜? 너는 A 4제곱 B 4제곱에다가 A 더하기 B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A 4제곱 A, B로 묶으면 A 3승 더하기 B 3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 거란 말이야. 이 형태는 당연히 요거를 제곱을 하면 튀어나올 것이고 너는 얼마인지 알고 A, B 곱한 거 얼마인지 아니까 이거 나오고 A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의 형태도 역시 어떻게 하면 돼? 요 둘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충분히. 그럼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이 형태로 이제 슬슬 만들어 가시면 된다고. 요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너의 근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도 0이고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도 0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a제곱 혹은 b제곱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차수를 깎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높았던 차수를 내가 하나씩 단계별로 깎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이 방식이 차라리 낫죠. 그죠? 그래서 얘는 차수가 낮은 형태의 형태. 그리고 이 형태가 그닥 너의 근이 크게 메리트가 없을 때 이 방식을 취하고 두 번째 9번을 보시면 방금처럼 풀려고 하다가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A 더하기 B의 합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A제곱 B제곱 B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역시 둘을 바탕으로 나는 AB를 구했을 거라고. AB는 얼마가 나오냐면 제곱해서 떼보시면 얼마 나와요? 너가 1이 나오나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거 제곱해서 이거 뺀 다음에 2로 나눴어요. 그럼 얘가 1이 나왔는데 역시 이 둘을 바탕으로 나는 A, B는 이번에는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는 0의 근이 되죠. 근데 얘는 굉장히 친숙하죠. 얘가 친숙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있고, 이거는 양변에다가 내가 T-1의 형태를 곱해서 T3승 빼기 1은 0, 즉 T3승은 1이 된다는 거를 써먹는 문제죠. 맞죠? 즉 처음부터 A, B가 너의 근일 때 주어진 식인 A의 22승, B의 15승,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7승, B의 17승, 이거를 구하는 문제인 거랑 사실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이 형태는 뭘 결국엔 이용하고 싶다? T3승이 1이다. 즉 A3승과 B3승이 모조리 다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의 차수를 깎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그럼 너는 일단 AB 곱은 1이니까 AB로 다 묶어내면 너는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A의 7승이 되고, 너는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B의 10승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A의 7승이라는 건 A의 3승이 1이니까 그냥 A랑 똑같죠. 너도 당연히 B랑 똑같죠. 문제에서는 그냥 A 더하기 B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수를 깎아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때 써먹는 거는 이 식 자체를 제곱하고 변형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둘을 이용해서 너의 하나의 근으로 보고 너의 근에서 식을 변형해서 이 방식을 취하는 문제도 덜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이제 좀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내신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롭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A 더하기 B가 예를 들어 뭐 2고 A, B가 4가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분명히 뭐의 근이 되냐면 이런 형태의 근이 됐을 거라고.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의 근의 형태가 될 수 있죠. 당연히 양변에다 뭘 곱하겠어? 이렇게 곱하겠죠. 너를 곱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즉 이 문제는 뭘 쓰는 문제겠어? 이거 두 개를 보는 순간 이렇게 바꿔서 여기로 넘어가서 T3승이 마이너스 8의 형태다라는 걸 써먹겠죠. A3승도 B3승도 둘 다 마이너스 8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식을 단순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을 거라고. 이거를 직접 써먹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근과계실 관계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 유리하다? 내가 알고 있는 형태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쓴 거지. 이거는 내가 썼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용을 해서 단순하게 식을 바꾸는데 유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근과계실 관계를 이용을 해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 식이 조금 더 써먹기 좋은 식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잽싸게 한 다음에 아니야? 그럼 다시 저기로 돌아가면 돼요. 됐죠? 이런 게 이제 이쪽에서 조금 사용하기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서 10번 보세요. 10번까지만 하고 오늘의 수업은 마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나눗셈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0이 아닌 세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때 둘씩 곱한 거에 대한 값을 구해달래. 요 가번 조건에 대한 해석, 얘 가번 조건도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집 쬐끔 앵간히 풀었다 싶은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2이다. 이 가번 조건을 수식으로 바꾸는, 너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너를 이제 동치라고 부르는데 명제에서 같은 뜻을 갖는 또 다른 명제로 이제 바꿀 건데, 가번에 해당하는 동치는 무엇과 똑같냐면 너는 이것과 똑같죠. 너가 A 빼기 2, B 빼기 2, C 빼기 2는 0이다. 자, 가번에서 이렇게 준 거랑 가번에서 ABC 중에 적어도 하나는 2이다 라고 준 거랑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사실은 이런 것도 똑같잖아. ABC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BC 곱하면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떠올렸으면 얘를 전개를 해서 밑에 나번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내면 끝인데, 선생님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근과계수의 관계의 방식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 나번식을 난 이렇게 써볼게. 내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하면 라지 A는 앞으로 3개를 더한 거, 라지 B는 둘씩 곱해서 더한 거, 라지 C는 그냥 셋 다 곱한 거를 라지 C라고 표현을 할 거야. 매번, 그러니까 자주 하는 치환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쓸 거야. 잘 봐. 그럼 너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는 2C죠. 옆에 거는 B는 3C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소문자 ABC는 뭐의 근이 되냐면 T3승 마이너스 AT 더하기 B, 아이고, T 빼기 C는 0. 너의 세근이죠. 근데 얘네가 각각 2C랑 3C가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어? B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B가 얼마니를 물어보고 있지. 근데 ABC 중에 적어도 하나가 2래. 적어도 하나가 2라는 거는 너의 근이 2라는 소리죠. 너에다가 1을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지. 1을 갖다 넣어보세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냐면 8 빼기 얼마야? 8C 더하기 6C 빼기 C는 0.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너의 근이 2가 돼야 되잖아. 왜냐면 T라는 거는 A, B, C를 근으로 가는 형태였거든. 즉 T는 A, B, C를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요. 근데 A, B, C 중에 2가 있다니까 그러네. 그럼 당연히 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근데 2를 넣어봤더니 누가 나? C가 나오죠. C가 나오면 누가 나? B가 나오죠. 끝이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방정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제 어차피 수학상을 끝까지 다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것들을 앞에로, 다시 앞에 거를 뒤에 걸로 왔다 갔다 호환을 잘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개해서 푸는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거고, 내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먹으라고. 수투에서도 근과계수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수투 선행을 이제 해보셨으면 그쪽에서도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근과계수의 관계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지 차이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달라.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풀 문제를 나눠줄 테니까